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두 번째 챕터에 준비한 게 뭐냐면은 영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법입니다. 제가 영어 문법을 학생들한테 정말 많이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영어 문법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 문법이 또 다른 문법에 대한 의문을 낳고 그러면 진짜 문법 공부만 하는 그런 영어 공부법이 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초적인 영어 문법만 이해를 하라고 해요. 그 기초적인 문법이 뭐냐면은 되게 중요한 거죠. 죄송합니다. 일단은 우리 앞에도 공부했습니다. 영어는 주어와 동사로 되어 있다. 아마 여기 다 보세요. 제가 일부러 동사를 다 넣어놨어요. 배고파라고 했을 때 배고파를 초점을 두지 마시고 누가 배고픈지 아니면 너가 배고픈지 내가 배고픈지. 그래서 I feel hungry. I am hungry야 I feel hungry에 대한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틀린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I am hungry라고 해도 되고 I feel hungry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I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거는 영어는 주어와 동사라는 소리죠. 두 번째 보세요. 더워라는 말 했을 때 밖이 더운 건지 내가 더운 건지 이 방이 더운 건지 솔직히 몰라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더워라는 말을 내가 영어로 바꾸고 싶다. 내가 덥다면은 I feel hot. 근데 이게 feel이랑 비동사랑 구별을 못하는 경우가 처음에는 있습니다. I am hot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뭐 이게 틀린 영어라고 뭐 유튜브에서는 그러는데 틀린 영어로 해도 괜찮아요. 초보자들한테. 그냥 일단은 I am, I feel 이거를 먼저 꺼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같이 점심 먹을래? 라고 했을 때 같이가 영어로 뭐지?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같이 점심 먹을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래서 Do you want have lunch?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하시면은 다들 그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영어 공부해? 얘도 마찬가지로 의문사가 먼저 나오니까 y를 넣고 주어 동사. 그래서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의 기초적인 구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 영어는 주어 동사로 되어 있다. 이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어는 주어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영어 수업하면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은 I have인데 왜 she일 때는 has가 돼요? 라고 해요.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인다.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 영어를 알려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들은 왜 she일 때 has를 쓰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겁니다. 유럽어는 대부분의 유럽어는 뭐 스페인어도 그렇고 뭐 프랑스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주어에 따라서 그냥 동사가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동사만 얘기해도 이게 주어를 그 스페인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게 영어로 넘어오면서 다행히도 영어는 동사가 많이 변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런 습성은 남아 있어가지고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알고 있으면 주어가 I일 때는 have가 되고 she일 때는 has가 되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영어일 때는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 뒤에 s를 붙여주세요. 이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주어 동사로 돼 있는데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변하기도 하는구나. 그 이유는 유럽어가 대부분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나는 잘생겼으면 I am이 되고 너는 잘생겼으면 you are가 되고 그는 잘생겼으면 he is가 되죠.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뀐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항상 많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냥 시간과 숫자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어는 주어 동사가 있고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얘네들은 시간이랑 숫자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올바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시간은 시제라고 하는 거죠. 과거냐, 현재냐, 미래냐. 그리고 숫자는 명사의 숫자, 셀 수 있는 명사냐, 셀 수 없는 명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당연히 그 시간은 왜냐하면 과거냐 미래냐 현재냐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당연한 거지만 숫자가 왜 영어에서는 발달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영어는 그 무역을 하면서 이렇게 언어가 발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숫자, 명사를 얘기할 때 되게 따지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 개를 얘기하는 건지 여러 개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를 하실 때 영어는 시간과 숫자만 내가 이 머릿속에 개념을 넣으면은 어느 정도 문법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왜 따지지? 이거 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얘네들은 무역을 하면서 언어가 발달됐으니까 이게 하나인지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 이거를 꼭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시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한국어로 공부했을 때 문법을 공부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한국어는 잘하지만 한국어 문법은 공부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거의 의미는 내가 한국말을 얘기할 때 내가 과거를 쓰는지 미래를 쓰는지 아니면 진행형을 쓰는지를 생각 안 하고 써요, 저희는. 자, 예를 들어서 운전해 라고 했을 때 우리 아빠 운전해 라고 했을 때 아빠가 지금 운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뭐 운전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다 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에 비해서 지금 운전해 지금 빼고 할게요. 그냥 운전해 라고 하면 이게 진행형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혼란이 있다 보니까 진행형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단순 현재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과거형을 써야 되는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항상 이걸 알려줘요. 뭘 알려주냐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쌍시옷이 들어가면은 과거형을 쓰세요라고 합니다. 저는. 그리고 꺼야가 들어가면은 대부분 미래형이에요. will이냐 be going to냐 be supposed냐 이거는 나중에 구별을 하더라도 꺼야가 들어가면 미래형이고 쌍시옷이 들어가면은 과거형이구나. 그리고 보통 그냥 해 뭐 일찍 일어나 아침에 회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은 단순 현재가 많아요. 근데 쌍시옷이 들어가더라도 과거형이 아닌 경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비동사일 경우에. 화났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쌍시옷이 들어가서 대부분 과거형으로 알고 있지만 화났어의 과거형은 화났었어예요. 한국말도.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동사를 쓸 때 이게 과거형인지 아니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 현재로 써야 되는지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영어를 얘기할 때 시제를 정확히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때는 대부분 무조건 과거로만 써야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알고 얘기를 하시면은 천천히 얘기하더라도 그래도 시제를 맞춰서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번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건 보통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단순 현재. Do you usually wake up early? 이렇게 하는 거고 너 어제 일찍 일어났어? 난리가 있으니까 쌍시옷이 있니? 쌍시옷이 있네? 그러니까 과거요. Did you? 일어날 거야? 거야네? 미래네? Will you? 있잖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이니까 I am waking up. 어제 몇 시에 집에 왔어? 어제라는 과거가 있네? 쌍시옷이 있네? 그러니까 what time did you? 일단은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뭐냐면은 요것도 되게 그 개념에는 없는 건데 영어는 정말 따지는 걸 좋아해요. 한국말과 다르게 한국말은 한자어가 엄청나게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영어는 뭔가 따지는 걸 좋아해요. 손 씻었어라는 말을 했을 때 Did you wash hand?가 아니에요. 누구의 손을 씻었는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상대방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의 손을 씻었니? Your hands. 하나인지 두 개인지. 손 하나 씻었으면 hand. 두 개 씻었으면 hands.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어떻게 보면은 사고 자체가 달라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영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세차 했어요라고 했을 때도 세차? 씻다니까 wash car 보다는 wash your car. 누구의 세차를 했는지, 누구의 차를 세차했는지. 머리 안 감았어. 그럼 누구의 머리를 안 감았는지. 보통 내 머리를 안 감은 거죠. 그래서 I didn't wash my hair.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소유격 알려줄 때 I, my, me, my 이거 절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이거보다는 이런 예문들 있죠. 1번, 2번, 3번. 얘는 소유격이랑 꼭 같이 공부하면은 되게 좋은 예문들입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식당 예약하고 싶어요라고 할 때 뭐 reserve라는 동사를 써봅시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당을 예약하고 싶으니까 I want to reserve a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는 조금만 생각하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통이 크죠? 그래서 우리는 식당을 예약해요. 근데 영어에서는 식당을 예약하면은 식당 사장님이 엄청 좋아하겠어요. 뭘 예약해야 된다? 그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I would like to reserve a table.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내가 그냥 외울 수 있어요. 식당 예약하고 싶다. reserve a table. 식당 예약하다. reserve a table.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랑 일단은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reserve a restaurant 했는데 영어는 좀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reserve a table이 더 좋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외운 거는 성인들이 연구할 때 확실히 머릿속에 남는 그 기억력이 두 번째 게 훨씬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도 이거 많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거 이마트에서 샀어. 이러면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I bought 이마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분이 있으면 저는 항상 그래요. 나는 사귀고 싶다고. 왜냐면 이마트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마트를 산 게 아니라 뭘 샀다? I bought it. 그것을 산 겁니다. at 이마트. 이거 큰 사이즈 있어요? 여행 영어에서. 많이 물어보죠. 큰 사이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Do you have a bigger size? 이렇게 얘기하고 원어민들은 되게 귀찮을 정도로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Do you have it? 너 이거 갖고 있어? 이건 어떤 건데? In a bigger size.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차이예요. 밤에 양치할 때도 누구의 이빨을 닦는지가 중요하겠죠. 이 정도로 영어는 되게 귀찮은 걸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어원더의 개념을 되게 잘 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할게요. 이겁니다. 자, 2번을 보세요. 저 개 좋아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I like dog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dog는 셀 수 없는 명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은 이게 개고기가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렇게 이해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개를 좋아할 때는 우리 개 좋아할 때는 한 마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죠. 보통 여러 마리 좋아하니까 I like dogs 이렇게 s를 붙여줍니다. 저 부엌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I like cooking in kitchen. 이거보다는 집에 있는 부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I like cooking in the kitche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는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내가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거나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을 때 더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은 다 하나예요. 그래서 the sun. 달도 the moon. 이렇게 얘기하죠.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생각하는 바닥이 다 똑같아요.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바닥. 하나밖에 없으니까 the floor, the wall, the ceiling.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에 대한 개념을 잡을 때 문법책이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도 그냥 뭔가 확실히 내가 알고 있고 듣는 사람이 그거를 알고 있다면은 더를 쓸 수 있다. 요거만 개념만 잡으시면은 그래도 관사를 이해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 won't buy a shirt. The shirt that I bought yesterday was expensive.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a shirt, 뒤에는 그거 한번 나온 걸 알고 있으니까 the shirt가 되겠죠. 이런 것들.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해의 여지가 가끔씩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어원더의 개념도 되게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앞에도 얘기했죠. 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했는데 원어민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하구나라고 알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게 요즘 현대 영어는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빵 사고 싶어요란 말 할 때 원래는 빵은 셀 수 없어요. I want buy some bread 라고 해야 되는데 원어민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I want buy a bread. 그러면은 빵 한 덩어리 사고 싶다는 소리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어요도 I want to drink a coffee.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틀린 문법이지만 그래도 요즘 원어민들은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리고 개념을 잡으실 때 예를 들어서 어가 있고 없다에 대한 차이점. 세 번째 보시면은 마당에 닭 3마리가 있어요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닭이 살아서 움직이죠. 움직이는 닭은 셀 수가 있어요. There are 3 chickens in the yard.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근데 밑에 있는 네 번째는 살아있는 닭이 아닙니다. 닭고기예요, 닭고기. 얘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chicke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런 것들. 수박도 마찬가지죠. 마트에서 파는 수박은 셀 수가 있지만 그 수박을 갖고 와서 잘라가지고 대접할 때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 watermelon? 이렇게 하고 Could you buy me a watermelon at the market? 이렇게 얘기하고 케이크도 마찬가지죠. 하나 사올래 하면은 Can you buy a cake for me? 이렇게 얘기하지만 케이크 좀 드시겠어요? 라고 하면은 Would you like some cak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약간 좀 개념적인 걸 좀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현재 완료 같은 경우들 대부분 엄청 힘들어하세요. 제가 영어 공부하면서 이거 설명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개념만 현재 완료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시제 잡으실 때 이게 한국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과거를 쓰세요. 2시간 전에 프랭크 봤어? 시간이 중요하죠. 나 어제 택시에 지갑 놓고 내렸어.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제 놓고 내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있어요. 잘 보세요. 나 어제 아니죠. 나 남친이랑 헤어졌어. 이 문장에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남친이랑 헤어진 나의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I have broken up with my boyfriend. 아이고 나 지갑 잊어버렸네. 언제 잊어버린지 모르죠. 그냥 지갑 잃어버렸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얘기할 때는 I think I have lost my wallet.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일 때 쓴다라고 머릿속에 들어가면은 이게 어느 때 쓸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상황을 얘기하고 싶을 때 프랭크 봤어? 라는 얘기를 하죠. 그럼 프랭크를 1시간 전에 본 건지 아니면 그냥 프랭크를 너 봤니? 라는 그 상황을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현재 완료를 쓸 수 있냐? 과거형을 쓰냐? Did you see Frank 2 hours ago? 이렇게 가냐? Have you seen Frank? 이렇게 가냐?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여러분 모르시면은 일단은 과거형만 쓰세요. 말을 하실 때는 과거형만 쓰면은 원어민들은 다 알아서 이게 현재 완료인지 과거형인지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그 상황이 중요하냐? 이것만 생각하시면은 아마 현재 완료 공부하실 때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요.